흐르고 흘러 언젠가는 멀리 평기로 나가볼 거야. 아니 잠깐만. 이렇게 계산하지 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들어와. 윤하의 작업실 라디오. 오늘 벌써 9화가 되었네요. 이야 축하한다. 네 사실 다음 화에 축하해야 되는데 왠지 그냥 축하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하의 작업실 라디오. 아니 뭐 박수 같은 거라도 심어올 걸 그랬네. 윤하의 작업실 라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벌써 댓글창이 오늘 오프닝을 하기도 전에 아주 그냥 뜨거웠어요. 아주 정말 불같네요. 여러분 오늘 주제 아주 딱 맞게 나를 불같이 만드는 것. 뭐가 있을까? 나를 불같이 하는 거. 뭐 약간 이렇게 욱하고 화나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열정을 불태우게 와 그래 좋았어. 내가 진짜 이거 해내고 만다. 내가 이거 이겨내고 만다. 라고 불같이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별로 듣고 싶진 않지만 불같은 사랑? 불같은 사랑 이야기. 불같은이라고 해야 되나? 불나방 같은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이야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요즘 국장 내려가든 올라가든 불타네요. 이럴 수가 윤장라에도 주식 얘기가 들어와 버렸어. 어떡해. 근데 저하고 완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저는 마이너스 66 뭐 찬찬히 보는 거죠. 내 주식만 팔해. 아니 내 주식도 팔해. 내 주식도 팔해. 아차차 사연을 받았지. 아차차차. 자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언뜻 아까 선곡하면서 보니까 언뜻 재밌는 사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다채롭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저한테는 6살 된 조카가 있습니다. 조카는 경기도에 살고 저는 경상도에 살아서 상당히 거리가 있어요. 제가 헬스를 하다 보니 조카한테는 힘이 세고 크게 보였나 봐요. 그래서 항상 코끼리 삼촌이라고 불러요. 조카는 장난감도 좋아하고 마트도 좋아해서 놀러 올 때마다 항상 마트에 장난감 코너를 가는데 그때마다 저를 보고 싱긋 눈웃음을 지으면서 삼촌 나 이거 하고 바라봅니다. 그럴 땐 저도 새삼 크게 웃으면서 장난감을 사주곤 해요. 조카의 웃음을 위해서라면 뭐라도 열심히 살아야겠다. 제 마음은 불같이 뜨겁게 타오르곤 합니다. 이번에 둘째 조카도 태어났어요. 더 불같이 타오를 준비가 됐어요. 신청곡은 QWER의 행복해져라입니다. 와 너무 귀엽다. 6살 된 조카? 코끼리 삼촌 이렇게 부르는구나. 아니 벌써 이 친구 벌써 사회생활을 익힌 건 아니겠지? 삼촌한테 귀엽게 코끼리 삼촌 이렇게 부르면은 장난감과 까까를 사준다라는 그걸 이미 동물적 감각으로 습득했나? 나도 좀 그럴 걸 그랬나? 조카가 책임없는 쾌락이라던데. 그러게 얼마나 귀여울까? 오 귀여워. 저도 조금씩 그 나이를 먹어가면서 주변 친구들이 이제 아이도 낳고 조카가 한둘씩 생기기 시작하는데 친조카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 아기 때부터 봤던 친구들이 막 이제 걸어다니고 학교 가고 사춘기 오고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참 되게 부모님 서운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저도 약간 서운까진 아니어도 뭐야 막 너 왜 그래 막 이렇게 가서 막 장난치고 장난 잘 안 받아주고 막 그런 조카들도 요즘 좀 생겨나고 있거든요. 왠지 좀 그래 할 수 없지 인간은 커가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켠이 조금 그때 당시에 그 조카는 이제는 없구나 잘 자라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무튼 뭐 훗날을 걱정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쵸?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는 거고 지금 조카가 너무 예쁘면 예뻐하면 되죠. 그쵸?
에픽하이 삼촌이잖아요. 하셨어요? 에픽하이 삼촌? 약간 삼촌이라고 하기에는 오빠. 네. 아니 삼촌이 그렇게 조카를 학대해? 조카를 학대하는 삼촌은 없잖아요. 저를 불같이 만드는 건 좋아하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밴드를 만나 베이스를 배우게 되었고 좋아하는 순간을 오래 기억하고 싶어 카메라를 들게 되었습니다. 운동도 더 나아진 내 모습을 보고 싶다는 마음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시작은 늘 단순했어요. 해보고 싶다. 그 한마디에서 시작된 마음은 저를 새로운 곳으로 데려갔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했고 이전에는 몰랐던 즐거움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언가를 좋아하게 되는 순간이 좋아요. 그 마음이 저를 가장 뜨겁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언제나 제 좋아하는 마음 속에 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마지막 너무 감동이고 좋아하는 마음 뭔가를 그렇게 간절히 그리고 너무 좋아할 수 있다는 거는 너무 축복인 것 같아요. 이렇게 좋아하는 마음이 막 여러 카테고리에 걸쳐서 나 이것도 좋아하고 이것도 좋아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정말 너무 축복이고 멋진 열정이라고 생각해요. 폭죽이나 불꽃놀이처럼 한순간 화려하게 터지는 열정도 있겠지만 가마솥처럼 잔잔하고 뭉근하게 타오르는 열정도 나를 불같이 만드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제게 그런 뭉근한 불꽃 같은 존재는 바로 제 업과 식물입니다. 누나와 우리 홀릭스 분들에게도 참 친숙한 이름일 텐데요. 바로 맹그로브예요. 21살 우연한 기회에 수족관 업계를 접한 뒤로는 그 깊은 매력에 완전히 매료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제 공간, 저만의 수족관을 직접 운영하고 있답니다. 매장을 운영하며 팔루다리움 같은 작은 물속 생태계를 꾸미다 보니 자연스레 맹그로브와 매일 마주하게 되는데요. 시중에서 보는 맹그로브 씨앗은 손가락만한데 야생에서는 바다의 나무라 불리며 거대한 숲을 이룬다는 사실이 새삼 참 경이롭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누나의 7집 앨범 트랙리스트에서 맹그로브라는 제목을 발견했을 때 그 순간의 벅찬 감격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제가 일상에서 느끼던 그 자연의 신비로움을 누나도 똑같이 느끼고 아름다운 노래로 피워내 주셨다는 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 후로 맹그로브는 제게 더욱 각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혼자 보기 아까운 이 매력적인 식물을 홀릭스 분들과도 나누고 싶어서 맹그로브 나눔 이벤트를 열기도 했었죠. 다들 각자의 공간에서 정성껏 맹그로브를 싹 틔우고 키워주시는 모습을 보며 말로 다 할 수 없는 커다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물에 사는 생물과 맹그로브가 제 마음속에 가장 뜨거운 불을 지피고 있다니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낭만적이지 않나요? 이 잔잔하지만 생명력 넘치는 제 일상의 조각들이 앞으로도 저를 열정적으로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될 거라 믿습니다. 누나, 앞으로도 좋은 음악으로 저를 비롯한 우리 홀릭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해주는 든든한 반려가수가 되어주세요. 오늘 제 일상의 불꽃 누나의 맹그로브 꼭 듣고 싶습니다. 우리 이렇게 맹그로브로 하나가 됐군요. 저는 맹그로브에 너무 이입을 해가지고요. 정말 그 불같이 사는 매 순간 그 화염을 버티는 것 같은 삶을 사는 게 맹그로브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네. 놀랍게도 현재까지 분노 가득한 사연은 없군요. 그니까 약간 여러분들 대신에 이렇게 외치면서 랩하는 것처럼 막 같이 욕해드리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사람들 차분하네. 안녕하세요. 저는 취준생이자 2달 차 뉴비 홀릭스입니다. 2달 차? 잠깐, 내가 뭘 했지? 2달 동안
2달 동안 뭘 했더라? 윤장나 본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처음으로 제 사연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예전부터 호감을 가지고 짝사랑하던 여사친이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처음 만난 동기였는데 군대에 갔을 때도 자주 안부를 물어주고 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마음씨에 호감이 생겨 조용히 좋아하고 있었지만 졸업 시기와 타이밍이 안 맞아서 마음구석에 짝사랑으로 남겨두고 현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 갑자기 그 친구에게 안부 연락이 왔고 단둘이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혹시 무슨 시그널일까? 저는 온갖 망상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친구 앞에 서니 마음을 몰라 망설여지고 신중해지더라고요. 그런 적이 처음이라 말을 쉽사리 이렇게 뱉기가 어려웠어요. 그게 절 불같이 만들었다 할까요? 점심을 먹고 카페도 갔다가 저녁 식사까지 같이 하고 헤어졌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관계가 바뀌지는 않았지만 좋아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은 이상 노력해봐야겠죠? 근데 짝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긴 하지만 정말 좋아하고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근데 나한테 연락이 올 리가 없는데 갑자기 왜 무슨 바람 불어서 연락을 했지? 라고 또 의심쩍기도 하긴 합니다. 이게 아무리 좋아해도 막 나에게 밥을 먹자고 했어 이거랑 근데 나를 왜 보자고 했지? 이거랑은 좀 다른 거여가지고 아니 아까 이거 사연 끝나자마자 이렇게 콘솔 내리면서 곁눈질로 봤는데 제발 사기 제발 보험 장기 조심해야 돼 제발 통신사 가입 요구 제발 다단계 전기장판 안 사요 제발 짝사랑 옥장판 엔딩 화이팅 보이스피싱 제발 그 고백을 참아요 제발 보험 제발 대출 제발 사이비 아 진짜 왜 그래 짝사랑하는 사람한테 어느 안전에서 단내를 풍기는 거야 아 단내 많이 났어? 지금? 단내 많이 안 났구만 마음을 좀 곱게 써봐요 지금 쉐이퍼님 힘들다잖아 너무하네 뭐야? 열받게 하시려고 홀릭스 가입하셨네? 아 연애 이야기 반응 모르시나봐 2개월 차셔서 여러분 지금부터 불같이 되실 시간이거든요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시고 이거 있잖아요 홀홀 커플인데요 홀릭스 커플이 각각 사연을 신청했는데 이거를 따로따로 읽지 않고 저희가 한번 합쳐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언니 주제가 불같이 만드는 거라길래 딱 떠오르는 거 있었어요 바로 제 남자친구예요 그것도 홀 커플이랍니다 언니가 만들어준 인연 저를 요즘 불같이 만드는 것은 바로 제 여자친구입니다 제가 정말 불같이 사랑해주고 불같은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뭔가 서프라이즈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살면서 처음으로 꽃을 사서 역에 마중을 나갔어요 기차에서 내린 남친을 보고 바로 꽃을 건네주었는데 글쎄 남친도 줄 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역에 나온 여자친구를 보는데 제가 등 뒤에 숨기고 있는 꽃보다 훨씬 더 예뻤어요 등 뒤에 숨긴 장미를 건네면서 난 너밖에 없거든 나랑 사귈래? 라는 멋진 멘트로 고백을 받았어요 태어나서 처음 받는 고백이라 너무 설렜습니다 그리고 뭔가 고백할 것 같아서 제가 또 몰래 커플링을 준비했거든요 여자친구가 고백 받아준 후에 제 손에 끼워주는데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비록 서로 먼 거리에 살아서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서로를 정말 불같이 사랑한답니다. 보고 있니? 사랑한다. 좋네요. 너무 사랑스러운 사연인데. 아니 너무 어이가 없는 게
야, 고백을 받을 줄 알고 커플링을 사갔다고? 그니까 1일차부터 꼈다 이거 아니야. 그거 맞아? 언니가 너 그렇게 가르쳤니? 1일차부터 고백 받을지 말지도 모르겠는데 내가 대충 고백할 것 같다 해가지고 쏙 가져가가지고 이렇게 반지 끼워주고 언니가 너 그렇게 가르쳤어?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정말. 누나 킥복싱 하신다고 하더니 자세 바로 나오시네요. 반지 잃어버려라. 반지 다이소 반지여라. 에라이, 반지 사이즈 안 맞아라. 아,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 너무 행복했으면 좋겠고 몰랐으면 좋겠어. 너 너무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몰랐으면 좋겠어. 그래, 축하하고 다음 사연. 매번 어떤 주제가 올라와도 커플들의 염장 지르는 사연에 열이 받다가 피할 수 없음을 즐기자는 생각으로 저도 염장 한번 질러볼까 합니다. 깔깔. 이제 곧 여름 아닙니까? 여름에 물놀이가 빠지면 안 되죠. 저는 물만 보면 정말 피가 끓어요. 막 뛰어들어가고 싶어. 미치겠습니다. 매년마다 여름에 짝꿍과 물놀이를 즐겼고 올여름에도 물놀이를 즐기러 가기로 했어요. 하루는 제 수영복이 크롭 래시가드의 짧은 반바지였습니다. 추위를 많이 타서 바다에서 조금 놀고 나와서 따뜻하게 오라 햇볕이요 하며 햇볕 맞다가 허리 라인, 허벅지 밑으로 살이 빨갛게 익은 날이 있어요. 짝꿍이 챔피언 벨트 차고 킹키부츠 신었냐며 놀리는 거예요. 너무 어이없지만 더 어이없는 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몸으로 하는 운동 다 잘했고 몸을 잘 쓰는 사람인데도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고 또 물에 뜨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짝꿍이 자꾸만 가라앉는 절 보고 뜨는 법을 알려주겠다며 얕은 바다에서 힘 다 빼고 가만히 있어 보라고 해서 그렇게 해봤어요. 근데 짝꿍이 힘 다 뺀 거 맞는 거 같은데 왜 안 떠? 라며 되묻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잘 뜬다며 보노보노 하면서 수영하는데 어처구니 뭐 물에 뜨지 않아도 괜찮아요. 저보다 키가 큰 짝꿍한테 물속에서 착 붙어 있다면 굳이 제가 수영을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물이 차가워도 짝꿍한테 붙어 있으면 얼마나 따뜻하게요. 아, 주제랑 상관이 없어 보인다고요? 저를 불같이 만드는 것보다 시청자분들을 불같이 만드는 게 더 재미있을 것 같아서 써봤습니다. 깔깔. 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금 많이 때렸어요. 네, 여러분 불화살 쏠게요. 안녕하세요. 유나님의 팬이 된 지 어언 1년차 신규 고객입니다. 며칠 전 지방에서 서울로 저희 가족이 놀러 갔을 때였어요. 서울에 누나가 살고 있거든요. 냉장고에 엄마표 반찬도 차곡차곡 넣어주고 모처럼 가족끼리 모여서 먹는 저녁 만찬이었어요. 다 먹고 후식으로 무얼 먹을까 행복한 고민을 하던 중에 엄마가 목이 마르다며 옆에 있는 생수병에 담긴 물을 한 모금 들이켰어요. 엄마 나도 물 좀! 하고 저도 물을 마셨더랬죠. 잠시 후 누나가 방에서 나와 디저트는 에그타르트랑 슈톨렌으로 시키자! 라며 걸어오다가 저희 모자가 마신 생수 물병을 보고 경악을 했습니다. 그거! 일주일 된 썩은 화분물이야! 그날은 화장실에서 불이 나게 미생물과의 전쟁을 벌이느라 밖에 놀러가지도 못했어요. 나를 불같이 만드는 것이 뭘까? 네, 바로 오래된 화분물이었습니다. 신청곡은 유나의 불의 여행 신청할게요. 홀릭스님들도 유나님도 여름 식중독 조심하세요. 아니 뭐라고?
아니 잠깐만. 아니 그거 먹을 때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아무 맛이 안 났어? 어머 어떡해. 아니 이럴 수가 있는 건가? 그 맛이 좀 이상할 텐데. 그 막 비릿하고 그 흙의 그런 그런 냄새가 싹 날 텐데 그거를 어찌 그렇게. 윤하의 물의 여행 이어서 웬디의 선키스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네. 노래가 요상하게 들려요? 흐르고 흘러 언젠가는 멀리 평기로 나가볼 거야. 아니 잠깐만. 이렇게 계산하지 마. 안돼. 물의 여행 멋있는 곡인데 아직 패러디는 이른데. 다들 배 단디 잡고 네 깨끗한 거 먹고 식중독 조심하는 여름이 됩시다. 자 다음 사연. 얼마 전 혈육 언니가 이사를 한다고 해서 고기 사준다는 꼬임에 넘어가 이사를 도와주었어요.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사의 기본은 버리기잖아요. 예. 근데 무슨 영수증 하나도 추억이 있다면서 다 안 버리고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다행인데 책같이 무거운 짐도 산더미에 짜잘한 피규어나 소품도 얼마나 많은지. 심지어 어차피 포장이사니까 그냥 냅두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며 가만히 서 있는 언니를 보면 이 인간 진짜 일머리 없구나 라는 걸 또 한 번 깨달았어요. 결국 엄마와 둘이 조그만 피규어들을 하나씩 뽁뽁이로 포장했어요. 근데 다음날 본격적으로 이삿짐을 푸는데 아직 큰 가구도 자리를 못 잡아서 그 조그만 원룸이 그냥 난장판이었는데 어디선가 부스럭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니 봤더니 언니가 그 난리통에서 손가락만한 피규어들을 책상에 가지런히 줄 세우고 있더라고요. 천장에 모비를 달면서 여기 달아주니까 너무 귀엽지 하는데 진짜 언니도 같이 달아버리고 싶었어요. 짐 정리하면서 언니한테 제일 많이 했던 말 신청곡으로 신청합니다. 제발 저리 가. 보통 이런 거 언니를 버리면 됩니다. 불같이 만드는 건 여럿 있겠지만 승부욕이 가장 큰 것 같아요. 2년 전 한 행사에서 했던 게임이 생각이 나요. 초, 중, 고 대학생이 모두 모이는 행사 자리였는데 당시 전 대학생 자격으로 참여했습니다. 게임 규칙은 간단했어요. 자신의 옆 사람보다 목소리와 음이 높게 삐약! 이라 외치는 게임이었습니다. 일렬로 쭉 섰는데 저만 대학생이라 좀 그랬지만 뭐 게임이니까 10명 정도 간단히 자기소개를 하며 넘어가는데 아직 아이들이라 수줍어하더라고요. 좀 재밌게 해야지 싶어서 제 차례 때 MC 마이크를 가지고 앞으로 나가 FM 소개를 했던 게 기억이 나요. 대학생들은 웃으면서 호응했고 어린이들은 신기하다는 듯이 봤던 기억이 나네요. 게임이 시작이 되고 저는 최대한 무서운 표정과 심호흡을 통해 양쪽에 있던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에게 삐약을 외쳐대며 이겨가고 있었습니다. 삐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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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덧 3명으로 줄어들었고 제 양쪽에는 초등학생 여자아이 2명이 남아있었습니다. 좀만 더 하면 1등이겠네 라는 생각을 했지만 야 여자아이들의 돌고래 소리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삐약이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다 갑자기 내가 초딩들 상대로 여기서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두 번 더 하다 포기를 해서 여자아이 둘이 결승에 올라갔네요. 사실 아이들을 위한 게임이니까 재미있었던 기억으로는 남아있습니다. 승부욕이란 게 사실 방어기제라고도 생각해요. 남들보다 뒤처질 때 무언가라도 이겨내서 안정을 찾아내는 것. 최근에 드라마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더 느꼈어요. 주인공이 밉상이지만 미워할 수 없는 저한테는 너무 매력적이었거든요. 살면서 다들 무가치함과 싸우고 계실 텐데 깎이고 깎여서
어느 순간엔 둥글둥글 단단해져 이겨낼 수 있기를. 신청곡은 요즘 빠져있는 보람이유 나 vs 나입니다. 누나, 저 저번 달에 무사 전역했어요. 저번 윤장라 때 덩기덕이라 해주신 거 저녁 때까지 맨날 봤어요. 콘서트에서 봐요. 이번 사연 주제를 듣고 나를 화나게 하는 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저는 평소 웬만한 일에는 화를 내지 않는 편이거든요. 화를 내면서 불필요하게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도 좀 싫고, 나이를 1살, 2살 먹다 보니 어지간한 일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뭐 하고 동글동글하게 넘기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물에 젖은 수처럼 불이 잘 붙지 않는 저지만 딱 하나 유일하게 저에게 휘발유를 콸콸 부어버리는 발작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키 관련 이야기입니다. 제 키는 정확히 154.8이에요. 초등학생 때 130cm도 겨우 넘던 거를 진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여기까지 키워놨지만 이 험난하고 거대한 세상을 살아가기에 제 키는 턱없이 부족하더라고요. 아니, 세상의 찬장과 옷장은 왜 다 위에 있는 건가요? 왜? 제 방 필수 가구 1순위는 침대도 책상도 아닌 발받침대입니다. 게다가 비행기에서 내릴 때 선반에 둔 제 짐이 안쪽으로 쑥 들어가 버리기라도 하면 까치발을 하고 아무리 바둥바둥 허우적대도 손끝 하나 닿지 않아서 결국 승무원님이나 다른 승객분의 도움을 받아야만 꺼낼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 또 왜 이렇게 큰 건가요? 키 큰 친구들이 한 걸음을 걸을 때 저는 1.5걸음을 걷느라고 정말 걸음이 엄청 빨라졌어요. 게다가 전 어느새 친구들의 전용 팔받침대가 되어 있어요. 예전 선생님 시절엔 위험을 지키려고 굽 높은 통굽 슬리퍼를 필수로 신었는데 발목이라도 꺾이는 날엔 정말 아킬레스가 끊어질 뻔했다고요. 이 중에서도 가장 저를 불같이 만드는 순간은 바로 언니 스탠딩 공연. 남들은 고개만 들어도 무대가 훤하게 편하게 보인다는데 전 사람들 앞에 어깨 사이 비좁은 틈새를 길을 쓰고 헤매야 합니다. 그 틈으로 언니 얼굴에 빼꼼히 보이면 거대한 산맥 사이로 떠오르는 장엄한 해돋이를 보는 느낌이에요. 언니 용암 뱉기 이렇게 힘든가요? 세상 일은 노력으로 다 된다지만 키는 어쩔 수 없나 봐요. 오늘도 서러워오는 제 마음을 달래줄 신청곡 언니의 꼬마 아이크라이 신청합니다. 오랜 일 병행 수험생활을 끝내고 올해 3월에 특성화고등학교로 신규 발령받은 새내기 교사입니다. 대학 시절 꿈꾸던 낭만과 달리 대입 뜻이 없어 수업 시간마다 엎드려 자는 아이들을 깨우다 지쳐 매일 교탁 앞에서 까맣게 타들어갑니다. 본인인 수업 외에도 취업 연계와 자격증 행정 서류 처리로 매일 밤 텅 빈 교무실에서 야근을 반복하며 내가 이러려고 임용고시를 패스를 했나 화가 치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를 진짜 불같이 만드는 것은 고작 17, 18 나이에 어차피 전 안 돼요 라며 세상의 한계를 알아버린 아이들의 무기력한 눈빛입니다. 그 차가운 눈빛을 마주할 때면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아이들의 가능성에 불을 지펴주는 어른이 되겠다는 오기와 책임감이 샘솟습니다. 오늘 낮에도 쌤! 저 자격증 필기 합격했어요! 라며 웃던 아이의 미소에 꺼져가던 불씨가 다시 활활 타오름을 느낍니다. 야근에 찌들어 있지만 마음만은 뜨거운 저와 누구보다 빨리 세상으로 나갈 우리 반 아이들을 응원해주세요.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도 멈추지 않고 달리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긴 런 신청하고요. 아이들에게 시련은 있어도 극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신경계 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일하고 있는 홀릭스입니다. 저를 불같이 만드는 것은 저의 환자들입니다. 저는 매일같이 10명이 넘는 환자분들을 만나고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질병이나 사고로 뇌나 척수가 다쳐 몸의 여러 부위가 자기 의지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앉아 있는 것도 서 있는 것도 쉽지 않아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분들도 많고요. 하나하나 손으로 움직임을 알려주고 그것이 환자의 뇌에 다시 학습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제가 하는 일입니다. 사실 저는 이 일을 하기 전에는 내가 왜 살고 있을까 하는 철학적이면서도 다소 우울한 생각을 자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환자들과 매일 마주하며 저마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생각이 좀 달라졌습니다. 어제보다 단 1초라도 더 오래 서 있기 위해 땀을 흘리는 사람, 침대에서 휠체어로 혼자 옮겨가기 위해 같은 동작을 수백 번 반복하는 사람, 손주 손 한 번 더 잡아봐야지, 용돈은 내가 직접 줘야지 라는 마음으로 힘든 치료를 버티는 사람들을 보면서 말입니다. 저는 왜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했는데 어떤 분들은 다시 걷기 위해, 가족과 밥 한 끼 더 먹기 위해, 손주에게 직접 용돈을 쥐어주기 위해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셨습니다. 그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 불이 붙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다 보면 이상하게 저도 오늘을 조금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출근하기 싫은 날에도 결국 다시 치료실로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주제를 이렇게 정하게 된 건 요즘 이런저런 생각들이 너무 많거든요. 되게 이 여러 가지 생각들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들이 나를 한층 더 성장하게 해주려고 이러는 걸까? 등등 정말 무수한 생각들의 굴레에서 불같이 화내고 불같이 슬퍼하고 그러기보다 이 에너지를 나를 태우는 데에 쓰지 않고 나를 더 빛내는 데에 쓰고 싶다. 그리고 그 빛으로 모두를 좀 비출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를 불같이 하는 것들은 무엇인지도 너무너무 들어보고 싶었어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도 역시 뭘 제가 해드리는 건 없지만 그래도 같이 시간을 보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네, 감사합니다. 유나의 작업실 라디오는 언제 오지? 또 올게요.